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부를 구성했죠. 정부를 구성하고 어떤 식의 정부들이 민주정치를 이루고 있는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출발점은 뭘까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익 혹은 다양한 가치,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다양한 생각과 이익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텔레파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각각의 속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가치와 이해관계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정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 센 사람의 뜻이 그냥 그 전체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옛날 왕정일 때는 왕의 목소리가 하나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고, 귀족 정치일 때는 뭐 양반이라든지 귀족까지 특정한 계층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이익이나 그 가치나 생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소수의 귀족이나 양반 뜻대로 정치가 움직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을 해야죠.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치 과정에 들어가게끔 드러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을 해. 자, 말은 나 혼자 얘기해서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요. SNS로 올려. 또 기자들한테 이야기해. 그리고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해요. 혹은 내가 글을 쭉 써가지고 이걸 책으로 낼 수도 있죠. 즉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이 네 가지가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민주라는 이름을 나라 이름에다 붙이고 있어도 이 네 가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전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민주국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며,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도 북한을 민주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분명히 선거를 하고 선거를 통해 의원과 총리를 선출하지만 역시 불완전한 민주국가 혹은 민주주의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독재국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집회, 시위, 언론, 출판. 자, 언론은 어디서 해요? 언론사에서 하겠죠. 언론사. 출판은요? 출판은 출판사에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집회와 시위는 어디서 주로 할까요? 집회와 시위를 개인이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대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와 시위를 하는 곳은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가 어떤 곳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익단체 혹은 이익집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단체라고 할게요. 자, 이익단체는 뭐냐면은 특정한 이익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 밖에도 뭐 상공인협회 그러면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의학협회 그러면 의사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변호사협회 그러면 변호사를 대표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집단 혹은 특정한 직종, 특정한 영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이익단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자기네 영역, 자기네 집단에게 불리한 어떤 조치가 나라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모여서 그거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죠.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혹은 그 영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의 방법으로요.
그 다음에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기네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 뜻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죠. 그런 단체를 이제 시민단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시민단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혹은 난민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공교육 우리 살립시다 해가지고 모일 수도 있고요. 경제 정의를 세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곳을 우리는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 역시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나라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네 생각을 드러냅니다. 무엇으로요?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부가 제약한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이나 가치가 드러나는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이 민주정치의 과정이 아예 시작부터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다가 모여갖고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딱 모이게 되면 이거를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 그래서 그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이라고 하는 거의 도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죠. 여론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이 형성되면 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어디죠? 네, 정당입니다. 정당은 뭐냐면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을 차지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애초에 정당으로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는 그냥 정치적 뜻을 같이 해 하고만 모이면 이거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 동호회죠. 정당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모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권력을 잡느냐는 그 나라 정치가 무엇이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러면은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가지고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한테 잘 보일까를 연구하겠죠, 열심히. 하지만 우리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뭐를 열심히 살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있는 것. 뭐라 그랬죠? 여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익 집단이나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드러낼 때 이거를 부지런히 수집하는 곳이 바로 정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이걸 열심히 수집하면서 이런 거 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국회로 가는 겁니다. 국회에 가서 자기네가 판단한 여론에 맞는 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만들게 되면은 이 법을 이제 어디로 보내요? 행정부로 보내서 행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정책이 만들어져가지고 집행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했더니 야 이거 좋다 좀 더 해라 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했더니 야 집어치워라 그렇게 할 거면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했더니 야 누가 이런 거 하라 그랬냐 우리는 저런 거 하라 그랬단 말이다 하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집행된 정책에 대해 다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이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피드백인데 실제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영어 잘 안 쓰니까 피드백이라고 안 하고 환류라고 씁니다. 사실 여러분은 환류라는 말이 더 어렵죠. 그럼 이 피드백 역시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이 피드백을 또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선거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어딘가에 참가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어딘가에 우리가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빠져 있다면 우리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집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학교에서 학급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러한 식의 민주정치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이 과정대로 우리 집 혹은 우리 친구 모임, 우리 학급의 일을 정하도록 합시다라고 한번 제안해 봅시다. 민주정치는 시민이 만들고요. 시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과정을 계속 익숙하게 해오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은 장차 앞으로 이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될래요? 혹은 대통령이 될래요? 행정부? 아니면 집회와 시위와 언론과 출판을 담당할래요? 피드백, 환류를 담당할래요? 시민단체를 만들래요? 이익집단을 만들래요? 언론사를 만들래요? 꼭 만들 필요는 없죠. 또 그 중에 어딘가에 가입해서 움직일 수도 있죠. 혹은 어디 가입하지 않더라도 언론사라든지 혹은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혹은 정부 국회에서 열어놓은 다양한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익과 가치를 드러내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민주정치를 만들고 이 참여가 가로막힐 때 민주정치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민주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민주정치를 가로막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